장기 미제 해결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힌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인데요.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힙니다. 유죄가 선고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검사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귀향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승용 변호사가 이 승용차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인데요. 1999년 11월 5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승용차 안에서 이 변호사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걸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 내부 그리고 외부에 혈흔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에 차에 타서 스스로 운전을 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경찰이 추정했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의 팔과 가슴 부위를 보면 예리한 흉기로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한 결과 흉고를 관통한 흉기가 심장을 공격한 것이 사인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애초에는 이 원한으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 변호사에 대한 미담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현장에 이 범행 단서가 전혀 남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관련 흉기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흉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흉기라는 거죠. 당시에 500만 원 현상금을 걸고 또 이 결정적인 제보를 경찰이 원하기도 했었고요. 또 숙박업소에 전단지도 배포했고 관련 동네마다 반상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려는 굉장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2014년 11월 4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연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만 하다가 2021년 8월 20일 이 사건을 교사한 범인이 검거됐었습니다. 그대로 정말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 몇 년 전에 또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굉장히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이 변호사의 아들이 2016년에 이 한 방송을 찾아서 제작진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제보를 했는데 워낙 시점이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찾기가 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제보를 해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가 잠시 중단됐던 상황인데 그런데 2019년 11월에 이제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사망과 연관된 사람이다. 이런 제보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프로그램 제작했던 PD와 연락이 닿은 제보자 김 씨였는데 이 변호사를 혼만 내주라는 오더가 있었는데 그 오더를 받고 일을 진행했지만 일이 잘못돼서 이 변호사가 사망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이 경찰이 사건 재검토에 나섰고요. 방송 이후에 사건 재검토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던 이 남성 제주로 송환해서 재수사한 뒤에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공소시효 만료된 사건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던 건데 일단 이 형사처분을 김 씨가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기간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정지된 것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처벌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무기징역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 이 협박 혐의, 그러니까 이 담당 PD에게 협박했다는 혐의만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이제 자백을 했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갑자기 무죄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일단 무죄로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추정이나 가능성에 의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운을 남긴 것이 법률적 판단이 무죄라는 거다.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또 재판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했고 그래서 항소심에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사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또 구형을 역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을 보면
일단은 뭐 징역 12년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 글쎄요,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특별하게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 변호사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살인죄 공동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비난 가능성 상당히 높잖아요. 결국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또 피고인에 대한 사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범행을 지시한 배우가 누구인지도 결국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수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피고인이 지금 범행 배후 지시자에 대해서 묵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사망한 이 변호사에 대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겠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지금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한 배후가 밝혀질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어요. 뭐 장기 미제 사건으로 그냥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갈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어쨌든 철저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공소 유지가 돼서 이렇게 살인범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뒤에 배우가 누가 있는지는 또 더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될 사안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 같습니다.